영상에 앞서 경건한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고 경제와 건강을 한 번에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하게 부자가 되는 영상 시작합니다. 혹시 매일 점심 식사 후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시나요? 주말마다 달콤한 디저트나 빵을 참지 못해 괴로우신가요?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나 식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핵심 에너지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탄수화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탄수화물은 건강의 기본이 되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잘못 다루면 신체 시스템을 파괴하는 주범이 됩니다. 우리 신체의 핵심 에너지 원인 탄수화물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입안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됩니다. 침 속의 소화 효소들이 탄수화물을 결합 구조별로 잘게 쪼갭니다. 위장과 서장을 거치며 가장 단순한 단당류 형태인 포도당이 됩니다. 이 포도당이 내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피 속에 포도당이 유입될수록 포도당 수치인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 몸의 화학 조절 기관인 췌장에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혈당을 낮춰주는 유일한 생체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각 세포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포는 전달받은 포도당을 태워 생명활동에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는 생물학적 원리입니다. 인슐린은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동시에 쓰고 남은 포도당과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특히 신체 기관 중 뇌는 포도당만을 유일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포도당은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신체 활동 시 근육의 손실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도하면 심각한 도구로 변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활동량보다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은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인슐린은 이 남은 포도당을 비상용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지방 저장고 역할을 하는 중성지방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중성지방은 주로 복부와 장기 사이사이에 촘촘히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병의 원인이 되는 내장지방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장기 주변에 지방이 쌓이면 신진대사가 급격히 저하됩니다. 내장지방은 혈액 속으로 염증 물질을 계속해서 방출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국 내장지방을 방치하면 만성염증과 당뇨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지 않는데 지방간이 있는 경우 탄수화물 섭취를 관리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우리 몸의 저장 용량 이상 섭취하거나 액상 과당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섭취된 탄수화물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세포에 저장하게 되는데 중성지방이 간에 쌓여서 일정 크기 이상 커지면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는 극단적인 식단도 매우 위험합니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우리 몸은 비상생존 모드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뼈와 살을 구성하는 근육 속의 단백질을 꺼냈습니다. 근육 속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강제 전환시켜서 뇌에서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식사를 통한 탄수화물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우리 몸은 저장해놓은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지방을 급하게 태우는 과정에서 찌꺼기 물질도 발생하게 됩니다. 혈액을 산성으로 오염시키는 독성 물질인 케톤체입니다. 케톤체가 혈중에 많아지면 심한 두통과 입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피로해지고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탈수와 의식저하 같은 치명적인 상태에 이릅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은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빵이나 케이크, 면 요리 같은 밀가루 음식이나 음료, 달콤한 커피,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액상과당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제 탄수화물은 장에서 빠른 속도로 흡수되는데 혈액 속의 당 수치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높아진 혈당을 해결하기 위해 췌장은 비상이 걸립니다. 인슐린 호르몬을 평소보다 몇 배나 과도하게 쏟아내게 됩니다. 과도한 호르몬 분비로 인해 혈당은 다시 급격하게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뇌는 다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식사를 마쳤음에도 또다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단 것을 갈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세포들이 점점 호르몬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무시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의 지시에도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쌓입니다. 결국 혈액에 넘치는 포도당들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당뇨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는 당뇨의 원인이 되는 탄수화물 폭탄들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는 시중의 과일 주스는 정제당 덩어리입니다. 과일의 좋은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과당만 강하게 남아 달콤한 설탕물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발사믹 소스나 머스터드도 위험합니다. 가볍게 먹는 샐러드 드레싱에도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요리의 감칠맛을 더하는 고추장과 춘장 같은 장류에도 탄수화물 비율이 높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먹는 시리얼이나 에너지바도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당분이 가득합니다. 밀가루로 만드는 감자전과 김치전 같은 전도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방이라는 문구에 속기 쉬운 가공 요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을 뺀 대신 맛을 내기 위해 액상과당을 첨가하기 때문입니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간장 양념 고기에도 설탕이 가득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믹스커피에도 혈당을 높이는 설탕과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표에 당류와 지방의 함량을 확인하여 골라야 합니다. 식습관 개선과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혈당 지수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의학용어로 GI 지수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나타낸 수치입니다. 순수한 포도당 100g을 먹었을 때의 상승 속도를 100으로 잡습니다. 이 수치가 70 이상이면 혈당 지수가 높은 고혈당 식품입니다. 수치가 55 이하이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식품에 해당합니다.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신체 조절 시스템을 순식간에 망가뜨립니다. 췌장을 혹사시키고 인슐린 분비 체계를 고장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수가 낮은 음식은 에너지를 일정하게 공급해줍니다. 지방 축적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중에서 그럼 GI 지수가 높은 음식의 종류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가공 정제식품인 흰 식빵 같은 밀가루로 만든 각종 빵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껍질을 모두 깎아낸 흰 쌀밥도 GI 지수가 높습니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떡은 쌀을 고밀도로 압축해 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기름에 튀긴 라면과 달콤한 짜장면 같은 밀가루 면 요리도 위험합니다. 여름철 즐겨 먹는 찰옥수수와 구운 감자도 높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먹는 즉시 혈관을 설탕물로 만든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저혈당 지수 식품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거친 표면을 가진 현미와 보리가 대표적입니다. 식이섬유가 통째로 살아있는 100% 통밀빵과 오트밀은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단백질의 보물창고인 두부와 완두콩, 땅콩은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류와 식이섬유가 가득한 팽이버섯, 표고버섯과 미역, 다시마도 혈당 관리에 좋은 음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심각한 오해를 짚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겠다며 쌀밥을 완전히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쌀은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닙니다. 쌀눈과 쌀겨에는 엄청난 양의 필수 영양소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 재생을 돕는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촉매제인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비타민 E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장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한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뇌세포 대사를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쌀밥을 아예 안 먹는 것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식단 구성과 섭취 순서를 조절하여 쌀밥에 풍부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건강 자산을 지키는 영양소의 황금 비율을 기억합시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탄수화물 50% 내외입니다. 여기에 단백질 30%와 지방 20%를 맞추는 것입니다. 식단을 구성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50, 30, 20으로 맞추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을 먹을 때 함께 곁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식품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를 활성화하는 식이섬유입니다. 신선한 채소의 식이섬유는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강력히 붙잡습니다. 천연 혈당 조절제인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도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를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닭가슴살이나 생선 같은 고단백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음식 궁합은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완벽히 방어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가 부르는 비극적인 결말을 보십시오.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분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최종 당산화물인 당 독소를 생성합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고 좁아지면 무서운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세포가 죽는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 주변 혈관이 막히면 피가 통하지 않아 급사하는 심근경색도 찾아옵니다. 혈관 속에서 생성된 당 독소는 전신의 장기를 소리 없이 파괴합니다. 노화를 가속시키고 혈관은 탄력을 잃게 되며 만성염증과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당 독소는 당뇨 합병증을 가속시켜 삶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미세 혈관이 터져 앞을 보지 못하는 망막병증이 생깁니다. 몸에 노폐물을 거르지 못해 매주 투석을 해야 하는 신부전증이 발생합니다. 말초신경이 마비되어 발끝이 검게 썩어 들어가는 족부괴사의 위험도 올라갑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을 파괴합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거꾸로 먹는 식사 순서의 실천입니다. 식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신선한 채소류를 먼저 충분히 드십시오. 식이섬유로 위장벽에 튼튼한 방어막을 먼저 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습니다.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소량만 섭취합니다. 이 순서만 평생 유지해도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어서 포만감을 채운 후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과다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은 후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밥이 식으면서 소화효소에 저항하는 저항성 전분이 다량 생깁니다. 저항성 전분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칼로리 흡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먹기 전에 살짝 데워 드셔도 이 성분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자 같은 가공식품 대신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먹는 식사에서 정제된 흰쌀을 잡곡이나 현미로 바꿉니다. 둘째,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일정량 채소와 단백질을 반드시 먹습니다. 셋째, 무심코 마시는 유제품이나 음료의 당 함량을 늘 확인합니다. 넷째, 요리할 때 설탕 대신 양파나 대파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씁니다. 다섯째, 식사를 마친 후에는 앉지 말고 10분 이상 가볍게 걸어줍니다. 이 사소한 5가지 습관이 소중한 건강 자산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드립니다. 탄수화물은 신체와 두뇌 활동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연료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근육이 녹아내리고 독소가 쌓입니다. 매일 과도하게 먹으면 비만과 혈관 질환이라는 재앙을 맞이합니다. 핵심은 흰 쌀밥과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현미, 통밀 등 자연 상태의 착한 탄수화물과 친해져야 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는 순서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진정한 재테크는 내 몸의 혈관과 세포를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혈당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유용한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